대형변 보자. 대형변에 오늘은 좋아. 원이랑 부채꼴. 일단은 그 78페이지에 용어 먼저 설명해볼게요. 용어. 이 원은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다뤘던 거라 익숙해. 자, 얘가 원의 중심이고 원 안에 이렇게 이 안에서 그어진 이 선을 우리는 현이라고 부른다. 현. 그러면 현 중에서 제일 긴 현은 뭘까? 중심을 지나는 지름이지 지름. 그러니까 지름도 현이야. 그럼 제일 긴 현은 원 안에 있는 제일 긴 현은 지름이 된다. 그 다음에 내가 여기를 A, B 이렇게. 자, 이 원 위에 두 점이 있거든. 그 두 점을 잇는 요 원 위에 있는 이렇게 생긴 거. 얘를 호라고 불러. 원 위에 곡선. 두 점을 잇는 요 원 위에 이 곡선. 얘를 호라고 하고 기호를 어떻게 쓰냐면 A랑 B를 이렇게 이렇게 쓴다. 호 A, B를 이렇게 쓰는 거야. 기호를 쓰는 거다. 호 A, B. 자, 그 다음에 내가 이번에는 현은 원이 뚫고 안 지나가잖아. 근데 원을 뚫고 지나가는 이런 선이 하나 있거든. 이 이름을 할선. 원을 뚫고 지나가는 선을 할선. 원 안에 이렇게 이어져 있는 선문을 현. 그 다음에 아까 요 호 했었잖아. 그 호랑 현이랑 둘러싸이는 이렇게 생긴 도형이 있거든. 얘를 어디서 그냥 팔골? 팔처럼 생겼다 그래서 팔골이야. 팔처럼 생겼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오늘 배울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자, 원의 중심에서 점 A, B로 이렇게 선을 그어요. 반지를. 그러면 이렇게 부채 모양으로 된 이런 도형이 하나 나와. 이 이름이 부채 모양이라고 해서 부채꼴. 그래서 이 부채꼴, 이렇게 생긴 게 부채꼴인데, 부채 모양이라서 이 부채꼴 안에 이렇게 생긴 이 각, 이거 각 있거든. 얘를 중심각. 그러면 얘가 호나고, 그치? 얘는 반지름인 거고. 그리고 자, 이거 하는 거야. 자, 그러면 해보자. 패스 문제 1번. 자, 원 위에 점이 A, 그 다음에 B, C, D 이렇게 있는데 그 원의 중심이 자, 이런 거니까 호 AB를 이 그림에 나타내라고 했거든. 호 AB. 너네 책에 이렇게 표현하면 되지. 호 AB. 색깔 칠하면 돼. 그 다음에 2번. 현 CD. 현 CD니까 현을 원 뚫고 지나가면 안 되고 이런 거 있어. 직접 그려봐. 그 다음에 3번 호 BC, 호 BC 얘랑 그 다음에 OB, 그 다음에 OC로 이루어진 부채꼴 그런 그 다음에 현 AD, 그 다음 호 AD로 이루어진 활꼴 이렇게 표시해 주면 자, 됐고 1-1을 한번 풀어볼까? 1-1번. 자, 기억 맞는 얘기나 이렇게 각 A, O, B, A, O, B. 자, 이거 자, 요 각에 대한 호는 O, A, B다. 맞는 얘기네. 그 다음에 2번 호, BC에 대한 중심각. 호, BC가 이런 호, BC고
이거에 대한 중심각은 BAC네. BAC고 아니지. 이거는 그래서 B는 틀렸고 D는 AB 현 AB 얘기하는 거예요. 성분입니다. 그 다음에 호 AC, AB 이런 둘러싼 조형은 8꼴이지 부채꼴 아니고. 자 리얼 AC가 지금 지름 얘기하는 거네. 지름 AC는 원 5의 가장 긴 현 중에 하나다. 맞는 얘기네. 리얼 호 AB 호 AB와 두 반지름 OA, OB로 둘러싼 도형은 부채꼴이지. 그래서 맞는 건 기억이랑 노래밖에 없다. 자, 이거 누가 할게. 자, 원 위에 중심 점을 반지름하는 이런 부채꼴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자, 얘의 중심각을 A라고 이렇게 해볼게. 그럼 얘랑 똑같은 애를 여기 그릴 거야. 얘랑 똑같은 애를 어떻게 그리냐면 얘 어차피 여기 반지름이 똑같으니까 얘랑 똑같이 그리려면 이 각을 A로 주면 얘랑 얘 완전히 똑같은 애가 되지. 합동에 얘랑 얘 합동. 어차피 반지름은 전부 다 똑같을 거고 각의 크기만 똑같으면 얘랑 얘 똑같은 모양인 거야. 그러니까 나는 요 처음에 생긴 요 부채꼴의 각을 2배로 늘려주면 코의 길이도 2배로 늘어나는 이런 부채꼴이 되는 거야. 너무 당연한 얘기야. 야, 얘가 각이 2배가 늘어났어. 그럼 그렇게 2배로 늘어난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도 처음보다 2배가 늘어났겠지. 너무 당연한 얘기야. 그 다음에 자, 얘 넓이가 중심각을 2배 늘려주면 그 부채꼴의 넓이가 2배가 되는 거잖아. 똑같은 의미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중심각이랑 그 다음에 호의 길이랑 그 다음에 넓이까지 얘는 서로 다 정비례한다. 왜? 각이 2배, 3배, 4배 늘어나면 호의 길이도 2배, 3배, 4배 늘어나고 넓이도 2배, 3배, 4배 늘어날 거 아니야. 맞아? 너무 당연한 얘기다 이거. 자, 2번 해볼게. 봐봐. 피술리 2번.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무 중요한 게 이 3개는 항상 정비례야. 3개만 정비례야. 그 나오는 나머지 하나가 정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이 3개만 정비례한다는 거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번에 1번 보니까 원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부채꼴이 2개가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는 중심각 20도, 하나는 중심각 80도야. 그리고 얘가 길이가 4cm, 호의 길이가 4cm, 얘는 x예요. 야, 그러면 얘가 4배 늘어났으니까 호의 길이도 4배 늘어나야 되지. 그럼 당연한 거잖아. 근데 이걸 식으로 어떻게 써야 돼? 비례식 쓰면 된다. 왜? 지금 20도랑 80도의 그 그러니까 각의 크기가 정비하잖아. 4대 x. 그러니까 얘가 4배니까 이거 4배에서 16도 됩니다. 맞아? 그래서 이런 정비로 관계를 비례식으로 표현해서 이렇게 푼다. 자, 2번. 자, 그럼 원이 이렇게 있는데 2개의 또 부채꼴이고요. 하나의 중심각 x고 넓이가 15, 하나의 중심각 40이고 넓이가 6이에요. 그럼 얘도 중심각이 그리고 넓이가 서로 정비라니까 중심각 크기 b랑 그 다음에 얘에 대한 요 넓이랑 얘에 대한 넓이가 서로 정비하다. 비례식 생각하는 거야. 얘의 그러니까 전항은 얘 후항은 얘 반지름인 거지. 그러면 얘 좀 간단하게 볼게요. 이거 3으로 나눈다. 5, 여기잖아. 그럼 여기에서 20배 하면 되지. 후항끼리. 그럼 여기서도 20배 하면 되겠네. 이거 되겠지. 여기 쓰는 거야. 자, 2-1번에 1, 2번 해봐. 2-1번에 1, 2번. 비례식 세워서 푼다. 비례식.
보자. 자, 얘랑 얘 중심각이랑 호의 길이는 정비례한다고 했으니까 중심각이랑 그다음에 호의 길이를 서로 비례식으로 이렇게 놔두면 자, 얘가 3개 되면 되지. 3개 되면 얘네. 그럼 이거 9야. 그러니까 굳이 비례식 내항의 외항의 같다 이렇게 안 써도 얘 비가 얘 비랑 똑같아야 돼. 자, 얘 지금 얘 넓이의 비, 그 다음에 중심각의 비는 서로 정비례해야 된다. 그래서 난 얘의 넓이랑 얘의 넓이의 그 비가 얘의 중심각이랑 얘의 중심각의 비 같아야 된다. 그럼 얘는 이제 뭐 구할 수 없네. 그래서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이랑 같다. 그 식 써볼게 위에다가.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이랑 같다. 양면에 2%로 나눠줄까? 여기다 2고 여기가 없지. 그러면 얘는 5x는 이거 정리하면 4x 플러스 50이야. x는 50. 어려운 거 아니야? 자, 내가 지금 뭐 한 거냐? 처음에 원 안에 들어있는 애들의 용어 설명한 거고, 그 다음에 부채꼴 모양도 설명한 거고, 그 부채꼴 안에 중심각이 2배, 3배, 4배 늘어나면 호의 길이도 2배, 3배, 4배, 원의 그 부채꼴의 넓이도 2배, 3배, 4배 그렇게 증가하니까 중심각이랑 호의 길이랑 그 넓이는 서로 정비례한다 이렇게까지 했어. 그럼 이제 아까 내가 잠깐 얘기했지만 정비례하지 않는 게 하나 있거든. 뭐냐면 내가 요 부채꼴, 이 부채꼴의 현을 이 두 점을 지나는 현을 하나 이렇게 그려봤어요. 자, 얘랑 얘 똑같은 애잖아. 합동이잖아. 그래서 얘도 현을 이렇게 그려봤다. 그럼 일단 현의 길이가 똑같으면 얘랑 얘는 서로 똑같은 부채꼴이네. 현의 길이가 똑같아. 이렇게. 그러면 그 부채꼴 서로는 코의 길이도 똑같고 중심각의 크기도 똑같고 이 넓이까지 똑같아. 근데 이 두 개가 만들어지는 이 두 개가 그러니까 중심각이 2배로 늘어났다? 그럼 호의 길이 2배 늘어나고 넓이 2배 늘어날까지는 아니잖아. 근데 내가 얘가 2배로 늘어났다고 해서 호의 길이가 그리고 중심각의 길이가 넓이가 2배로 늘어났다고 해서 현의 길이도 2배로 늘어났다? 이건 안 된다고. 왜? 이 빨간색 길이는 얘 2개를 더하고 짧잖아. 삼각형 조건에서. 그러니까 이 현의 길이가 똑같다. 그러면 얘랑 이 부채꼴의 모양은 똑같은 거야. 그리고 이 둘의 중심각이랑 넓이까지 똑같은 건 맞아. 근데 호의 길이가 2배 늘어났다고 해서 현의 길이까지 2배로 늘어났다? 이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 현의 길이가 이 정비례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위에 이 세 개는 서로 정비례한다. 근데 이 현의 길이만 유일하게 정비례하지 않는다. 왜? 이 중심각이 2배 늘어났다고 해서 이 현의 길이도 2배 늘어났다고 얘기 못하잖아. 그래서 조심해. 무조건 여기 요 부채꼴의 용어랑 이 원의 그 용어에서 그 제일 많이 나오는 항목이 이거야. 현의 길이에 대한 거. 그러면 필수 문제 3번 해볼게. 자, 1번 보니까 자 이렇게 원 안에 부채꼴이 2개 이렇게 들어가 있고 야 얘가 50도 얘가 50도 이렇게 됐어. 그리고 얘 현의 길이가 8이고 얘 현의 길이가 몇인지 모르겠어. 보니까 얘랑 얘는 똑같은 애거든? 똑같은 부채꼴이야. 왜? 반지름 서로 똑같고 중심각 서로 똑같아. 그러면 둘이 똑같이 생긴 합동인 부채꼴이니까 얘 현의 길이랑 얘 현의 길이는 똑같은 거야. 정글에 이런 얘기 아직 안 나왔으니까 그냥 똑같아요. 합동이라서. 자, 얘도 부채꼴이 2개 나오는데 이번에는 그 그림에서 현의 길이가 똑같다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 그리고 중심각은 x, 중심각은 35 이렇게 나오는데 x는 35겠지. 네, 2개가 서로 합동이니까 현의 길이는 똑같은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중심은 똑같겠지. 자, 지금 중요한 거는 3-2번 한번 풀어볼래? 3-2번.
자, 그러면 1번. 기억. 크기가 같은 중심각에 대한 현의 길이는 같다. 아니야? 네. 맞지. 둘이 합동이니까. 자, 니은. 코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한다. 맞는 얘기지. 왜? 요 세 개는 서로 정비례하니까. 자, 디귿. 부채꼴의 넓이는 중심각 크기에 정비례한다. 맞는 얘기네. 이 세 개는 서로 정비례하니까. 리을. 현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한다. 네. 리을 때문에 이거 길게 설명한 거다. 왜 쉽지 않는다. 자, 이렇게 이제 됐고. 이제 이거는 뭐 공식이 아니에요, 이거. 왜? 당연히 얘기하는 거야. 중심각이 두 개로 늘어났으니까 똑같은 게 두 개로 늘어나서 넓이가 그리고 코의 길이가 다 두 배씩 되겠다. 하지만 현의 길이만 그런 정밀 관계가 없다. 당연히 얘기한 거라서 뭐 공식이라고 할 건 없고 지금부터 이제 공식을 새롭게 몇 개 외워야 되는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도 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이거 초등학교 6학년 때가 원의 둘레 구했거든. 이거 원주라고 해서 배웠잖아, 원주. 자, 원의 둘레는 어떻게 구했냐면 지름 곱하기 원주율이 있어. 그래서 우리 원주율을 막 문제마다 달랐지. 어떤 문제는 3.14 이렇게 되고, 어떤 문제는 3.1, 어떤 문제는 3 이런 식으로 있잖아. 그래서 이거 곱하기 이거 소수 곱하기 너무 힘들었거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중학교 이상부터는 다 이걸 기호화해서 그 파이라는 이걸로 간단하게 표현을 해준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자, 원의 지름이 4래. 그럼 얘 둘레를 구하면 돼. 그러면 지름 곱하기 원줄이잖아. 그럼 그냥 답이 4파이 이렇게 쓰면 끝이야. 훨씬 간단해지지. 곱하기 이런 거, 이 소수 곱하기 이런 거는 다 할 줄 안다. 그래서 굳이 계산하지 말자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한 거다. 지금 중학교 배우는데 이런 거 못하는 사람이 어딨어. 맞지? 그래서 원의 둘레는 이제부터 원줄 계산 안 하고 그냥 파이라는 기호를 쓴다. 숫자를 쓰게. 이거 숫자야, 숫자. 기호처럼 생겼지만 이거 숫자다. 그래서 4a 파이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돼. 왜? 얘는 숫자거든. 그래서 4 파이 a 이렇게 써야 돼. 나중에 쓸 때. 얘는 숫자이기 때문에 항상 문자보다 앞에 나와야 된다. 그치? 이거 다 저기 감점나네. 중학교 때. 순서가 중요하다. 왜? 우리는 처음 1학년 1학기 때 문자식 배울 때 숫자가 먼저라고 그랬어. 문자보다. 그러니까 이 파이가 들어가면 안 된다. 됐어.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중학교 때 딱 들어와서 문자식 배우면서 이제 한글 안 쓴다고 했잖아. 어떤 수 이런 거 다 X로 쓰고 막 이러잖아. 이 지름도 이거 한글이잖아, 이거. 그래서 이 지름을 대문자 R을 이렇게 쓴다. 그럼 반지름은 소문자 R을 이렇게 쓰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그냥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반지름은 소문자 R, 지름은 더 긴 거니까 대문자 R 씁니다. 자, 그러면 원의 둘레 이렇게 쓰면 되겠네. 이제부터 원의 둘레는 얘가 반지름이 R인데 그거 두 배 하면 그게 지름이잖아. 거기다가 원줄 곱하면 됐었거든. 근데 내가 아까 그랬어. 얘는 숫자니까 이렇게 뒤에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외우냐? 2파이 원의 둘레는 2파이가 이렇게. 근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야. 왜? 지름, 얘가 지름이잖아, 지름. 지름 곱하기 원줄인데 일반적으로 이 지름을 잘 안 써. 단지름을 가지고 막 이것저것 식을 만들지 지름 가지고 식을 안 만들어.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를 그냥 목적으로 바꿔서 풉니다. 그럼 원의 넓이도 이제 훨씬 쉽게 구할 수 있겠는데. 자, 우리의 원의 넓이는 이 반지름 곱하기 원줄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그러면 얘도 문자를 써서 반지름 곱하기 원줄 이렇게 쓸 건데, 얘가 숫자니까 파이 아래에 제곱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제부터 원의 넓이 반지름 곱하기 원줄 이런 얘기 안 한다. 그냥 파이 아래 제곱이야 이렇게 얘기할 거고, 원의 둘레는 파이 아래 이렇게 얘기할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그냥 보통 이 둘레 길이는 L이라는 이 문자를 쓰고 넓이는 보통 이렇게 S 쓴다. 이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얘 공식 다 알고 있는 거고 외우고 있는 상태인데 저 문자로만 조금 바꾼 거니까 이제 이거 가지고 그냥 바로 문제하고 풀어볼게. 우리 알고 있는 개념들이니까. 자, 1번 보면 자, 다음 그림에서 색칠한 부분의 둘레랑 넓이를 차례로 구하라네. 그러니까 둘레 먼저 구한다. 일단 얘 우리 반지를 왜냐면 우리 공식화해서 풀 거니까. 그럼 얘 둘레 먼저 구할게. 둘레. 자, 둘레는 L이지 이거. 둘레는 2 파이 R이었어요. 그럼 8 파이 잡으라고. 아니면 센치. 그럼 넓이 보여볼게. 넓이. 자, 넓이는 S라고 했거든. 얘는 파이 R의 제곱이잖아. 그럼 파이 R이 이거 4지. 그래서 이거 10을 파이. 얼마나 편하지 않냐 이거. 계산이 너무 편해. 2번. 자, 이 색칠한 부분에 둘레를 구하라 그랬어. 내가 색칠이 이렇게 돼 있거든. 자, 둘레는 뭐야? 오늘 아직도 둘레를 헷갈려 하는데 둘레는 이 색칠한 부분의 둘레는 색칠한 부분의 경계선이야. 경계선 내가 표시해 볼게요. 이렇게. 이 경계선들의 길이의 합이 이 색칠한 부분의 둘레거든. 그러니까 나는 이 파란색 길이도 구하고 이 빨간색 길이도 구해야지 이 색칠한 부분의 경계선, 즉 둘레가 되는 거야. 그래서 둘레 빼면 안 된다. 색칠한 부분의 경계선을 내가 옆으로 싹 따라 그려보면 그게 둘레인 거야. 그럼 일단 얘, 이 조그만 원의 둘레 구해야 돼. 2파이 R로. 그 다음에 이 큰 원의 둘레 구해야 돼. 2파이 R로. 그래서 그걸 두 개를 더하면 그게 색칠한 부분의 둘레네. 이거 4파이, 이게 10파이거든. 그러니까 근데 네가 실제로는 이거 숫자긴 숫자지만 문자화 시켜서 동명처럼 해결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14파이라고 답을 써주면 된다. 그리고 보통은 식에서 단위 쓸 때 이렇게 쓰면 틀리고 괄호를 꼭 써줘야 돼. 만약에 내가 괄호를 안 써주겠다 그럼 밑에 답을 더 써줘야 돼. 얘는 14파이 cm. 그러니까 풀이 그 식에서 단위를 바로 쓰면 안 된다. 바로 치고 단위 써야 돼. 근데 내가 그냥 여기에서 이거 바로 쓰기 싫어. 그럼 여기까지 쓰고 답을 한 번 더 써줘야 된다. 단위를 쓰기 위해서. 저는 넓이도 보여볼게. 넓이. 자, 넓이는 이 색칠부분의 넓이니까 빨간색 원에서 파란색 원의 넓이를 빼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빨간색 원은 파이 R의 제곱인데 파란색 넓이를 빼야 되잖아. 파이 R의 제곱. 그러면 그게 저 색칠 부분의 넓이다. 25파이 빼기 4파이 그래서 21파이. 단위는 뭐 제곱이 되는 쉽지? 자, 1-1번에 1번에 봐. 자, 내가 분명히 얘기했다. 둘레, 색상분의 둘레는 경계선들의 합이라고 했어. 또 하나 빠뜨리고 계산하지 말라고. 색상 부분을 쭉 연필로 따라가 봐. 그 따라가는 그 연필 길이가 둘레다. 이렇게 얘기해도 분명히 하나, 딱 길이 하나 빼놓고 계산하거든요.
이렇게 자 이제 경계 얘가 여기에다가 보통 여기를 안 유도한다. 지금 특별분의 경계가 요 반원의 둘레랑 요 밑에까지 지름까지 더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이 경계선 둘레잖아. 그러면 이게 둘레 먼저 볼게. 원의 둘레 나누기 이해할 거니까 원의 둘레는 이 파이 반지름이다 반지름 그게 이 원의 둘레인데 그거의 반이잖아. 반원이니까 거기에다가 더해야 되지. 그러면은 왜냐면 여기까지 하면 이렇게만이니까 여기 밑에는 안 생겨되잖아. 이거까지 해야지 이거 둘레지. 그럼 계산하면 이거 5파이 플러스 10 이거 이대로 해야 되죠. 연산 밑에 동기화가 아니라서 여기서는 뭐 답을 쓸 때는 얘는 이렇게 써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냥 따로 답을 써주고 싶겠지. 5파이 플러스 10 야 여기 이렇게 써주면 안 된다. 그러면 이거 10만 cm의 단위를 갖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바로 쳐줘야 되는 거야. 이런 2학기 때 다 그 학교 내신 때문에 다 얘기해 주는 거잖아. 그 다음에 2번. 이 넓이. 자, 이게 넓이는 파이 아래 제곱인데 반 원이니까 2분의 1 해야 되지. 2분의 25파이. 답은 2분의 25파이. 제곱 세치니까. 자, 이제 얘 둘레는 색깔분의 경계 길이를 더한 게 전부 다 둘레라고 했으니까 이 두 개의 색깔의 길이를 다 구해야 돼. 그럼 얘는 둘레는 조그만 애 파란색 이 길이가 2파이 더하기고 그다음 저 빨간색은 지금 반지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이야. 2파이 그걸 더해주면 경계선 즉 둘레가 된다. 이거 2파이 더하기 12파이니까 얘는 18파이 답은 18파이 쓰시면 그럼 넓이는 이 큰 원의 넓이에서 이 조그만 원의 넓이를 빼면 그게 색깔분의 넓이니까 큰 원의 넓이는 반지름이 6이라고 했지 파이 아래 제곱 그래서 빼면 돼. 작은 애 파이 아래 제곱 그러면은 계산하면은 36파이 빼기 9파이 그래서 27파이 공식이라서 뭐 더 이상 뭐 해줄 게 없다. 공식 안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조심할 거는 아까 둘레 경계선 따라서 확인해 주면서 풀어야 된다. 쉬었다 할게.